자, 팔상적, 사실적, 비극적, 상징적. 그리고 은진쌤 시간에 시험 다 못 치면 제 시간에 쳐도 되니까 미리 말씀하십시오. 주제, 한국전쟁과 이념 대립이. 한 개인과 가족에게 남긴 비극적 상처와 그 현재적 의미. 특징. 첫 번째, 언어를 극도로 자제하여 구성과 표현을 압축적으로 하고 있음. 두 번째,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고 사건의 내막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파편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음,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비극이라는 주제를 형성합니다. 네 번째, 주인공 나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중심서술. 과거 상처를 외면하려는 인물의 의식 변화 과정을 섬세하게 제시해요. 다섯 번째, 과거 상처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살아온 숙부와 그 과거를 애써 외면하려는 나의 태도.
선명하게 대비시키고요. 그래서 수프와 내 태도가, 대비가 된다는 거 캐치해 봐 주시고요. 줄거리가 조금 길거든요. 줄거리를요, 단톡으로 좀 보낼게요. 좀 길다는 말의 의미를 알겠지? 자, 단톡에 올라온 구모 파편 줄거리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자, 간단하게. 나는 숙부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숙부는요, 그, 서자여서 많은 구박을 좀 받았고요. 아버지도, 안녕, 이쁘나. 잠시만. 자, 어쨌든 마저 가볼게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엘리트, 아버지도 엘리트, 뭐 이랬는데, 일제강점기 엘리트라고 하면 친일파야.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집안이 무너지고, 자, 아버지는 좌익을 했고, 삼촌은 군대 자원 입대했어. 근데 아빠가 좌익을 했다는 공산주의를 했다는 거거든. 근데 이제 마을에 막 불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누가 아빠가 공산주의자애가, 누가 아빠가 한 거 아이가,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마을 사람들이, 하면서 막 괴롭히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마침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삼촌이 구해주는 일도 있고, 이랬었어. 그 과거의 그 사건을 떠올린 거야. 아빠가 무장 공비로 오해받고 마을 사람들이 괴롭혔는데 삼촌이 구해줬던 사건이 떠오른 거야. 이해됐어? 근데 삼촌이 죽었다는 죽었다는 소식에 장례식장을 가는 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과거 해상이 있었어.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국밥 먹고 장례식장 갔는데, 자, 아무도 없어. 숙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길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그때 알고, 숙부는 간도상의 살인미수, 전과범이지만, 어, 새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다. 이렇게 되거든. 그 과정이 좀 있어. 그래서 이 작품의 키워드는 얘들아, 이거는 1982년에 발표된 작품이거든.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자, 제 입장에서 따끈따끈한 신작을. 그런데, 키워드가 한국 전쟁이야. 역사적 비극을, 이제, 적어낸 작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소설의 시작은 숙부의 죽음이야. 숙부의 죽음을 알리는 한 통의 편지, 그러니까 편지라고 할 수는 없고, 부음으로 시작되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 나는 굉장히 감박적 양치질을 하거든. 왜냐면 숙부랑 이 감박적 양치질, 양치의 행위, 씻는 행위는 뭔가 씻어내고 싶은 거잖아. 그건 숙부로 인해서 떠오른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어떤 그런 과거를 씻어내고 싶었던 거야. PTSD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가정 중에 우리가 이제 줄거리 중에서 이야기했던 뭐 이런 가정들 그리고 비극적 가족사가 있었고 맞지? 가족 몰락했고 막 망했던 잘 살았던 집이 망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있었고 그 가정에서 엄마가 엄청나게 힘들었고 와이프한테도 말 못할 정도의 과거들이 됐던 거야. 근데 이런 가정을 구원했던 건 숙보잖아. 그러니까 삼촌이 구해준 거잖아. 이런 가정들을. 근데,
과거와 연결된 모든 것을 끊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숙부랑도 그냥 거리를 뒀어. 근데 숙부를 평생 거리를 두고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죽던 순간을 목격했었던 부분. 그래서 숙부 유골 속에서 파편이 발견됐던 것. 그 파편이 숙부를 죽게 만든 이물질인 동시에 분단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남긴 흉터로 볼 수 있어. 그래서 평생 몸에 파편이 박힌 상태로 숙부가 살다가 죽은 거거든. 그래서 그런 숙부를 나는 멀리 하려고 했잖아. 외면하고 은폐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우리를 구원해줘, 우리 가족을 구원해줬고, 이 역사 속에 휘말리면서 몸에 평생 파편을 지닌 채 살았으며, 그것으로 인해 죽음까지 이르게 된 숙부를 나는 모르는 척하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부끄럽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지. 나는 왜 그랬는가? 숙부에게 왜 그랬는가? 나만 아팠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이게 전문을 하면은 작품 자체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던져져 있는 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구모치고는 고1 구모잖아. 고1 거 치고는 상당히 길었어. 이번 시험은 속도전이었다고 나는 봐요. 속도 빠른 놈이 이겼다. 이번 구모는. 그래서 뭐 모의고사는 잘 치면 좋은 건데, 뭐 쳤다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전 시험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전 시험 범위를 다 배운 상황, 다 배우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아직은 전 시험 범위가 나온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맥락은 수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모의고사는 내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최후에 이긴 놈이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에 웃어야죠. 자, 아내와 동행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붙였다. 나 1인칭이죠.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녀의 지적처럼 설사 어떤 비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와이프가 지적을 해도죠.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가 생략된 맥락에 있는 건데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은폐해온 과거로부터 아내를 차단하려는 의도. 숯불 갑작스런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가 깨달았던 것이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 그 죽음은 내가 속해 있던 한 세계의 완전한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내가 장사 치른 것을 한 사내의 시신이 아니라 그와 연루된 나의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였다. 숙부의 죽음을 지금 적어볼게요. 숙부의 죽음을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나의 의도.
지금까지 한사코 다물쌓고 은폐해왔던 그 세계를 마지막 순간에 내 아내에게 열어볼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뭘 챙긴다고 그래? 양말이나 몇 컬레 줘. 돈 좀 하고. 잘 안 보이나? 예상했던 일이다. 가방 챙기던 아내의 동작이 딱 멎었고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 줄 거 볼게요.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노라. 그런 눈빛이었다. 이건 잠깐 끌게요. 죽을 것 같아. 자, 이 눈빛을 통해서, 자, 무엇을 암시하나 했더니, 자, 요 부분. 아내 눈빛을 통해서, 자, 과거로 음파이어는 나와 아내 사이의 소통 단절 문제가 반복되었음을 암시. 됐나? 이게 비밀이야. 조금? 서가는 월량 가족이었고, 고향도 친지도 다 버리고 실향민이란 의식이 언제나 강한 사람들이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집착도 별난 데가 있었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자, 고향이나 친지, 심지어 나의 가게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한 적 없는 사람이었다. 비극적 가족사로 인해 형성된 나의 폐쇄적이고 단절적 성격. 그 세계는 이를테면 아내에게 있어서 철저히 닫혀 있는 세계였는데 그녀는 종종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던 것이다. 숙부는 마지막 한 사람인 셈이었다. 그 어린 시절 나의 비극에서 있었던 한 사람. 숙부가 나와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를 연결하는 마지막 끈. 이렇게 되죠. 마지막 끈입니다. 좀 크게 안 되나? 좀 크죠. 좀 낫죠. 음. 자, 아내로서는 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인물. 숯불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사진첩에도 없고, 우리의 결혼을 나는 알린 적도 없어, 숙부에게.
엄마가 그렇게 숙부를 네 결혼식에 불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뭐 보여줄 수 없다. 난 거듭 생각했다. 나 혼자 다녀오는 것이 좋겠소. 당신까지 무리할 건 없고 내가 그쪽에 발길 들어놓는 일도 마지막이 될 테니까 까지 묶어서 이번 장례를 끝으로 고향과 숙부로 대표되는 과거와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는 단호한 의지 제시. 단호한 의지 이렇게 적은 거고요. 자, 삼촌 장례 치르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면서 과거 떠올리고요. 사상운동 하다가 종족 감춘 아버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였던 거죠. 자, 수모를 당하고 가슴에 부상을 입고 전쟁에서 돌아온 삼촌이 파편 제거 수술에 실패했었어. 그래서 삼촌은 평생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고, 내가 고인을 마지막으로 본 건 7, 8년 전이에요. 삼촌을 마지막으로 본 건. 내 어머니의 장례식 때 참석하지 못했던 그가 내 직장으로 찾아왔었다. 라는 거고요. 네 번째 출감이다. 라는 거고. 자, 형수님께서 운명하셨다는 소식은 저 안에서 들었네. 무덤이나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말 없이 나는 앞장섰고. 그래서 퇴근 시간 전에 돌아올 수 있겠다 했지만 그렇게 되진 않고. 자, 엄마의 무덤에 갔어, 지금. 그는 지석에 이 엎드리 소주 한 병과 지치포, 지, 지치포 먼저 해, 지포. 우리 동그란 지포 먹잖아. 몇 쪽에. 자, 호주머니에서 꺼내 넣고 허리를 꺾고 무릎을 꿇은 채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오를 참고 있다. 신음 같은 울음소리를 냈다까지 묻고. 자, 왜냐? 자, 삼촌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엘리트, 아빠도 엘리트였는데 삼촌은 서자였단 말이야. 찬밥 신세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 엄마만 삼촌한테 잘해준 거야. 그래서 삼촌이 형수하고 따랐던 거거든. 어. 근데 그 형수가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돌아가셔서 장례식에도 내가 참석을 못했잖아. 뭐 벌써 울면 안 돼, 재현아. 이렇게 슬퍼요? 재현아, 우리가 앞으로 울만한 그 문학 작품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님이 벌써 우시면 안 돼. 나보다 먼저 우는 애는 또 처음이야. 이런 친구 처음이야. 자, 오케이. 항상 내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데, 맞지? 자, 그럼 보고. 자신을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준 형수. 야, 아니, 난 이거, 나 살이 스포가 난 너무 불쌍해. 나 너무 슬퍼. 음, 미안해. 자, 바로 나의 어머니죠. 잘 가, 사랑해, 집 가서 공부해. 대답 안 하네. 대야, 죄책감가?
슬픔의 표출. 자네 아버지 제살랑 제사는 5월 적당한 날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에 좋겠네. 묶어봅시다. 무슨 말이야? 나의 아버지의 죽음을 삼촌이 본 거야. 음. 최소한의 조리를 해야 한다는 죄책감에 발. 이렇게 끊김? 느낌이야. 네. 더워서? 아, 네네. 됐나요? 돌아오는 차 중에서 불쑥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제사에 모시고 있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의 줄기찬 희망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어디 살아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 엄마는. 자, 그리고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만 차려왔다. 제사 아니고 생일상이죠.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까지 묻고. 엄마가 왜 주인 없는 생일상만 차렸어? 그렇지. 아버지가 세상 어딘가 살아계시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상이 아닌 게 키워드죠. 그러나 어둠이 얇게 깔리기 시작한 창밖 거리만 내다볼 뿐 더 이상 말이 없고요. 서울역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꾸했을 따름이다.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어쩌겠노.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닌가. 빈 껍데기만 남아서 넉마개로 굴러댕겼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짜 끝난 거네. 자, 여기서 보이는 거 전쟁의 상처. 그리고 형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파괴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자조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인자세 생각하마. 기왕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할 따름이지. 자, 자조적? 자신 때문에 제대로 묻히지 못했을 형. 아버지죠. 형에 대한
원통함과 죄책감의 토로가 자네 집 사람한테 내 만났다고도 하지 마소. 나는 더 이상 그를 잡지 않았고 돌아설 사람도 아니고 잠을 설치면서 그가 남긴 말을 곰곰이 되씹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고 삼촌 주무시고 가이소 하는 말도 안 했다. 안 잡았다 이 소리고. 내가 잡는다고 이 사람이 돌아서서 나랑 뭐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뭐 하진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맥락이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는 삼촌은 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것이다. 깨달은 거죠. 위에서 했던 삼촌의 말에서 깨달은 거죠. 숙배의 말을 통해. 그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은. 비로소 나는 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의 죽음과 가슴에 남아있는 상흔이 관계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버지의 죽음을 삼촌이 목격했고, 그걸 목격하는 동안 가슴에 상처를 입은 상황. 오케이? 자, 그래서, 제대로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골방에 드러누워 노예처럼 보내던 생활, 재수술 거부하며 내뱉었던 말들, 육신 어딘가가 아프다며 끙끙 앓던 일, 말수가 줄어든 대신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느껴지던 기침 소리. 옛날과는 생판 모습이 달라져 버린 삼촌에게 나는 문득문득 어디론가 종적을 감춰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던 것이다. 죽은 아버지의 모습과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삼촌의 모습. 격초군. 두 사람의 비극적 운명 직감. 제목 파편을 이미 체크해 볼게. 자, 일단 툭불 유골 속에서 발견됐죠. 툭불의 육신을 파괴한 이물질, 그리고
분단이라는 시대적 비극이 남긴 치유되지 않는 흉터 그 자체. 됐나요? 답변 여기까지 할게요.